에서는 그 폼에 입력된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를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alidation이라 그러죠. 유효성을 검사한다는 겁니다. 즉 PHP를 사용해서 그 폼 데이터를 입력받는데 그 데이터가 정말 제대로 입력됐는지, 즉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그러한 입력인지를 검사를 해야 됩니다. 즉 이메일을 입력하라 그랬는데 그 이름을 쓴다든지 전화번호를 쓴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검사하는 그러한 방법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특별히 보안 관련된 그런 내용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PHP 폼을 처리할 때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거기 때문에 보안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안을 염두에 두고 PHP 폼에 입력된 자료를 처리하는 방법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해커나 또는 스패머들의 그러한 그 주요 방법론이 이 폼의 자료에다가 그러한 그 잘못된 그러한 그 악의가 담긴 그러한 그 코드를 입력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이 폼에 들어온 입력을 잘 처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그 우리가 흔히 만나는 그 폼의 형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래에 요 있는 HTML 이런 그 폼이 있는데요. 이 폼에서는 다양한 입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도 있고 선택도 있고 여기에 보면은 빨강색으로 이렇게 별표되어 있는 거는 required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입력하라는 우리가 흔히 만나는 그런 폼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선택 안 해도 되고 뭐 그냥 그 넣어도 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 입력하는 데이터의 타입에 따라서 텍스트나 텍스트 에어리어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라디오 버튼이라고 그러죠. 또는 이렇게 서밋 버튼 등등이 다양하게 사용될 겁니다. 이거보다도 더 많은 것이 활용될 거예요. 자,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그 required 이름이 있는데 제가 이름 넣고요. 이메일은 일부러 빼먹겠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는 그냥 아무렇게나 한번 넣어보고요. 그리고 메일, 피메일은 메일이라고 하고 서밋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입력한 그 자료들이 여기 보여지고 있어요. 이름하고 아무렇게나 쓴 이메일하고 그 메일,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위에 써 있죠. 지금 이메일은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안 넣네요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웹사이트는 그 required는 아니지만 어쨌든 잘못된 걸 넣었다는, 즉 invalid URL, 즉 이와 같은 validation 같은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잘못된 정보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그 URL에서 많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폼을 우리가 만들 때요. 자, 위에 폼의 유효성 규칙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 그 지금 예제로 나온 요것들에 대한 겁니다. 이름은 required로 되어 있었죠. 이메일도 required. 그리고 name은 must contain letter and white space. 만약에 그 숫자나 엉뚱한 게 들어가면 잘못된, 그러니까 validation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험을 안 해봤지만.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validation이 있었죠. 그래서 at이라는 이런 사인이 없으면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웹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옵셔널이긴 하지만 만약에 존재한다면 must contain은 그 valid한 그 URL, 즉 URL의 폼이 있잖아요. http://로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코멘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멀티 라인 인풋 텍스트고요. 그리고 젠더는 반드시 넣어야 되는 required인데 당연히 select one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validation을 하는가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이 폼 자체가 우리가 그 웹 프로그래밍에서 아마 다 배웠을 텐데 다시 한번 그 여러분들한테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텍스트 그 입력을 받을 때, 문자 입력을 받을 때는 인풋으로 받죠, 당연히. 그리고 그 짧은 텍스트는 이렇게 인풋 한 다음에 타입을 텍스트로 주면 되는데, 여러 멀티라인, 커멘트 필드 보통 주석창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이러한 그 태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행과 열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그 박스의 크기를 그 행은 5행으로 하고 열은 40으로 하겠다면 로즈 컬스라는 거에 아규먼트의 값으로, 그러니까 이 속성 값으로 숫자를 주면 되고요. 당연히 이것도 모든 그
그 폼에 입력받는 것들은 이렇게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변수명이 해당되고 이 변수에 그 입력된 값을 담아서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한번 예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실습은요. 라디오 버튼도 우리가 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많이 사용되죠. 라디오 버튼은 똑같은 인풋 태그를 씁니다만 타입을 라디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이거죠. name이 모든 라디오 버튼은 동일한 name을 그 변수 이름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나만 선택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예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female인지 male인지 other인지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어차피 입력되는 그 값은 한 개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 젠더라는 요 카테고리 안에서 그 변수를 설정할 때 변수는 똑같이 그 같은 이름으로 설정돼야 그 중에 하나가 값으로 들어가겠죠. 그런 것만 염려해 주시면 되고요. 그 대신 그 각각의 인풋마다 그 밸류 값은 다르겠죠. 요 젠더가 처음 걸 선택하면은 젠더가 female로, 두 번째 걸 선택하면 젠더가 male로 할당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 소위 그 해킹 같은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폼에 대한 HTML 코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폼, 메소드, 포스트, 액션 한 다음에 지금 보세요. 우리가 그 보통은 그 PHP 코드, 즉 이 입력받은 폼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자료를 여기 그 프로그램을 여기에 넣어 놓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근데 그 우리가 보통 그 자기 자신을 다시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죠? 슈퍼 글로벌 변수인 그 언더스코어 서버라는 변수에 그 php 언더스코어 self라는 요 그 키워드를 주면 바로 이 폼이라는 요 태그가 입력되어 있는 PHP 코드 그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썼었죠, 우리가요, 그죠? 그런데 그 에코한 다음에요. 여기서는 HTML 스페셜 cars라는 이렇게 이름의 함수로 우리가 이걸 처리하고 그 결과 값을 받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폼에서의 그 의미는요, 우리 알다시피 메소드는 당연히 포스트로 주었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_ server php self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슈퍼 전역 변수로 현재 실행 중인 스크립트 파일을 그 주는 건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려면 PHP 코드 자체 안에 폼과 PHP 그 소위 코드도 함께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처음 보는 건 이거죠. HTML special cars라는 함수가 뭘까? 그러니까 special characters의 그러한 그 의미를 갖는데 HTML 안에서 특수 문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HTML 안에서 제공되는 그 특수 문자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그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어떠한 그 특수한 어떠한 문자 형태로만 이해하라 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HTML 안에서는 사실은 이런 가로가 태그를 상징할 때 쓰이죠. 그리고 가로 닫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기호를 쓰고 싶으면 이와 같은 괄호 그 열고 닫는 걸 쓰면 안 되고요. 엔터티라고 부르는 또 다른 방법으로 써야 됩니다. 즉 less than 기호라는 %LT 세마이콜론 하면은 이런 기호가 보여져요. 그리고 요건 GT greater than이라는 이름의 이러한 그 소위 엔티티 이름을 갖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HTML로 해석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그냥 문자로 해석되는 겁니다. 그래서 HTML special characters라는 함수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HTML 안에서 특수 문자로 분리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이와 같이 특수한 그 소위 HTML 엔터티로 변환해 주는 겁니다. 여기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HTML special cars라는 펑션이 있는데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요 예제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면 문자열이 있는데요. This is some
B 볼드 슬래시 B 텍스트.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에코 한 다음에 $str를 우리가 쓰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이건 HTML 페이지의 일부로 우리가 입력되는 거기 때문에 그 에코라는 문장은요 볼드 앞과 뒤에 있는 이 태그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게 굵은 문자로 될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HTML 스페셜 캐릭터라는 요 그 함수로 요 문자열을 돌리면 더 이상 얘가 의미 있는 괄호로 그러니까 태그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요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요렇게. 즉 그 특수한 문자로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하는 겁니다. 한번 실험을 해 봅시다. 자, 요 예제에서 보면은요, 지금 볼드라는 앞과 뒤에 괄호 열고 B, 괄호 열고 그러니까 슬래시 B가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왜 그렇게 됐냐면 지금 요것 때문에 그런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요 앞줄에다가 에코 한 다음에 한 번 더 $SC 조금 전에 봤던 그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다 줄바꿈 기호를 하나 한번 할게요. 자,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면 원래 그 SC 그러니까 이 문자열을 집어넣으면 STR이군요. 죄송합니다. 자, 원래 문자열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볼드로. 왜 그래요? 지금 이것이 HTML 그 의미 있는 태그로 해석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HTML 스페셜 클래스를 돌리면은 이건 태그가 아니야. 스페셜 문자야라고 해서 바꿔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용도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 여러 가지 그 추가적인 어떤 방법론이 있는데 그게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그 작업을 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뭐냐면 사실 그 웹상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그 해킹 공격 중에 하나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는 해킹 공격이 있어요. 그 크로스 사이트 그 소위 스크립팅 어택이라는 거는 스크립트 문자를 넣어서 그 사이트 위치를 바꿔든지 아니면은 다른 HTML 그러니까 다른 웹 서버로 이동시키게 하는 그래서 가짜 그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이런 식의 그런 그 해킹이 있는데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그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그 폼 데이터에다가 스크립트 언어를 넣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스크립트로 이해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HTML characters라는 characters라는 요 함수를 반드시 쓰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권장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습관화시키는 게 좋아요. 그 내용을 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우리가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때때로 요 슬래시라는 문자가 들어올 때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 스페셜 캐릭터와 아닌 것을 구분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소위 그 폴더 안으로 그 계속 연장에 들어갈 때 쓰는 그 문자잖아요. 그래서 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에서 많이 활용되는 그 문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 없애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사실은 그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그 주의를 그 없이 작업을 한번 HTML 그러니까 폼을 만들게 되면은 PHP 코드를 이렇게 넣을 수 있죠. 에코 한 다음에 $서버 뭐 PHP 셀프 물론 작동돼요. 그런데 이때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다른 그 잘못된 입력이 들어올 거를 염려 안 한 건데요. 사실은 좀 더 그 예민한 그러한 그 사이트에서는 그거를 반드시 이 HTML 어디 있죠? 아까 그러니까 HTML 스페셜 캐릭터를 돌려서 그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을 직접 데몬스트레이션 하기는 좀 힘들긴 한데요. 뭐 다른 예가 있긴 합니다만 간단한 예는 다시 우리가 마지막 이그젬플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이트가 있다고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www.example.com testform.php라는 게 있는데 이 그 누군가가 작업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이렇게 액션에다 넣었습니다. 이 코드 안에다가 PHP, 그러니까 언더스코어 서버랑 같은 의미죠. 그런데 이러한 사이트에 누가 접근할 때 이런 식의 입력을 그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 우리가 잘 모르는 스페셜 캐릭터를 쓴 것 같은데 실제로 내용은 이거예요. 사실은 그 폼에 들어가는 그
메소드는 포스트 그대로 썼고요. 액션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다가 슬래시 한 다음에 계속해서 연장해서 쓴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닫아버리고 그리고 스크립트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얼랏, hacked, 요 스크립트 이거는 자바스크립트의 일부인데 여러분들이 뭐 아실 겁니다. 스크립트 슬래시 스크립트 사이에 있는 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지원하는 함수가 여기에 들어오면 그게 실행돼요. 얼랏 hacked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뭐 HTML 그러니까 웹사이트 방문했을 때 그 경고창 뜨는 거 있죠? 그 경고창을 띄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해킹됐어요라는 표시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요 예제에서는 그대로 데몬스트레이션이 안 되지만 다른 예제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스크립트 언어들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즉 가장 그 주의해야 될 거는 요 태그입니다. 이 태그 모양이 특수 문자로 바뀌어서 그 HTML 엔터티로 입력이 되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꿔주는 게 HTML 스페셜 class라는 이러한 그 함수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쓰게 되면은 그 문자들이 이제 더 이상 스크립트가 아닌 이렇게 뭐 %gt, %lt 해서 특수한 기호로만 우리가 인식이 되도록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가장 그 편리한, 그러니까 안전한 방법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HTML 그 스페셜 class라는 함수를 통해서 전달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무리 누가 이런 스크립트라는 그러한 태그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안전하게 바뀌어지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그거 갖고는 다 아닙니다. 사실은 세 가지를 합니다. 이런 HTML 스페셜 class뿐만 아니라 트림 또는 스트립 슬래시 이런 것도 활용을 합니다. 트림은 우리가 한번 써본 적이 있죠. 이거는 그 보안성 문제라기보다는 사용자 입력이 조금 슬러피하면은 앞뒤에 뭐 빈 그 공백 문자를 막 넣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요 예제는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트림에서 요 예제가 더 나을 것 같네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트림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그 헬로우 월드 앞과 뒤에 이건 사용자가 입력한 건 아니지만 여기에 그 빈 공백 문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트림을 안 하고 $str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공백 문자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without trim 다음에 공백 하나 있고 공백 하나가 더 있고 그런 거죠. 근데 트림을 해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앞과 뒤에 공백이 없으니까 요 그 마지막에 있는 공백 문자 다음에 그 공백이 하나가 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똑같이 나온 이유는 사실은 HTML 페이지는 브라우저에서 그걸 처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서 요걸 하면 좋아요. 에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pre-formatted 태그를 쓰게 되면은 그 빈 공백들이 정확하게 다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걸로 한번 제가 좀 고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without trim 같은 경우에는 공백 문자가 두 개가 있죠. 여기서는 공백 문자가 하나가 있고, 그죠? 이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뒤는 지금 그 보여지지 않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두 번 쓰면은 아마 확실할 거예요. 그죠? 이 트림도 두 번 쓰면은 당연히 그 빈 공백이 여기서는 하나씩만 나오잖아요. 그죠? 헬로 월드. 아예 여기서는 뒷건 없고요. 근데 여기서는 공백이 두 개씩 이렇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HTML 이 브라우저상에서 보일 때는 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미 그걸 처리해 주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같은 데 입력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유저네임이 틀릴 수가 있고요. 패스워드가 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슬래시가 또 그 소위 크로스 사이트 그 스크립팅 그 해킹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트립 슬래시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스트립 슬래시는 별게 아니라요. 이 스트립이라는 슬래시라는 요 기호를 스트립 빼주는 겁니다. 자, 왜 이걸 빼줘야 되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소위 여기서도 잘 작동되는 걸 하나 본 거고요. 스트립 슬래시를 빼서 여기 안 보이는 건데 이건 원래 안 보이긴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제를 한번 볼까요? 이것도 한번 그 스트립 슬래시가 없는 이 문자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한번 보려고 해요. 그리고 에코를 그러니까 줄바꿈을 해주는 게 좋겠죠. BR 태그. 자, 이걸 보세요. 지금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특수 문자를 집어넣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왜냐면은 그 싱글 코테이션을 이미 사용했으니까 싱글 코테이션 쓰고 싶으면은 이렇게 백슬래시하고 넣어야지만 이게 작동이 돼요. 그런데 또 다른 예 하나, 다음 예를 하나 제가 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요? 이거를 더블 코테이션으로 한다고 하면은 더블 코테이션에서는 당연히 이 백슬래시가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은 어차피 혼돈이 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더블 그 코테이션을 썼을 때는 이렇게 그 백슬래시 안 해도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필요 없는 실수로 이런 그 슬래시라는 백슬래시를 넣은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백슬래시가 그냥 디스플레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에러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는 스트립 슬래시라는 거를 쓰면은 그 필요 없는 슬래시들은 제거해서 우리가 그 의도한 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정돈된 그러한 값으로, 그리고 또 해킹에 그 도용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빼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쉬운 방법은 이런 겁니다. 여기 다음 코드에 나와 있는데요. 보통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서버에서 그 request 메소드 값이 포스트로 받았을 때에 이런 if 문장을 지금 쓴 건데요. 달러 네임을 그러니까 포스트라는 슈퍼 글로벌 변에 있는 네임 키에 있는 값을 가져오게 하죠. 근데 그거를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테스트 인풋이라는 함수를 돌립니다. 이거는 자동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넣을 거예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어떤 변수든지 간에 입력이 되면 그거를 트림, 앞뒤에 필요 없는 그 공백 문자 잘라버리고 스트립 슬래시, 그 슬래시 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HTML 스페셜 캐릭터를 적용한 다음에 리턴해라. 그러면은 아주 깔끔하게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을 받을 때 이런 함수를 만들어서 그걸 활용하면은 아주 편리합니다. 그 예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예제에서 지금 그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그 뭐 이름에다가 이거는 밸리데이션과 함께 하는 건데 빈 공백을 여기다가 뭐 많이 한번 둬 볼게요. 뭐 그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여기다가는 좀 틀리게 하나 넣어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코멘트에다가 제가 의도적으로 h2 high h2 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입력을 그러니까 해볼게요. submit. 자, 어떻게 돼요? 지금 내가 한 입력 앞뒤에는 그 공백 문자 다 지워버렸고요. 그죠? 이거는 밸리데이션은 빠져있네요. 죄송합니다. 요건 예제가 간단해서. 그런데 이 high라는 게 h2로 번역이 안 돼 있죠. 왜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테스트 인풋을 가지고서 이 코멘트를 입력받을 때 그 트림과 스트립 슬래시와 HTML 스페셜 캐릭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를 컨트롤 A 로컬로 한번 제가 가져와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코드의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해봐야 되니까요. 컨트롤 N, 컨트롤 V, 컨트롤 S. 자, 그런데 여기다가는 이름을 htdoc 해야 되고요. 테스트 15.php라는 이름으로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조금 수정을 해 놓을게요. 뭘 수정할 거냐면 이 코멘트 입력을 받을 때 이 테스트 인풋이라는 파일을 처리를 안 할게요. 그냥 입력 그대로. 그리고 저장하고서 한번 우리가 로컬 그리고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리프레시를 한 다음에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뭘 한 그 내용이 계속 보이고 있네요. 컨트롤 S.
하고요. test 15.php 자,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코멘트에다가 제가 h1 크기로 hello 하고 h1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h1 크기로 나옵니다.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스크립트도 넣을 수 있어요. script 스크립트 슬래시 스크립트를 넣을 건데, 여기 우리 그 스크립트 중에 가장 간단한 것 중에 alert box를 사용하는 게 있거든요. alert box는 그 경고창입니다. you are hacked, 그러니까 너 해킹 당했어 라고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you are hacked 하면서 경고창이 뜨죠. 왜냐하면 그것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그 입력된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그 소위 코드를 다시 볼까요? 이 try, 그러니까 테스트 인풋에서 trim, strip slashes 그리고 HTML 캐릭터 그 스페셜 캐릭터를 돌려서 우리가 이것을 테스트 인풋으로 그 감싸줌으로써 이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그 예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드를 좀 바꿨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죠? 이 스크립트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HTML 그 브라우저상에서, 왜냐하면 특수 문자로 그 소위 바꿔치기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h1을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h1. 그러면은 진짜 크게 쓰여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것이 입력됐다라고 되는 거죠. 그것을 유의해서 우리가 코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주의하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몇 가지 새로운 뭐 코드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 초기화 시킬 때 동일한 값으로 초기화 시킬 때 이렇게 연속적으로 캐스케이드 형태로 써도 되고요. 그 서버라는 그 슈퍼 글로벌엔 리퀘스트 메소드라는 키가 있어서 그게 포스트인지 get인지 확인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